뇌정지 오는 사람과 체계적인 사람, 10가지 비교, 행복한 브레인. 뇌정지 오는 사람 vs 체계적인 사람. 회의실에서 갑자기 질문을 받았을 때,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처리해야 할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였을 때, 어떤 사람들은 당황하면서 머릿속이 하얘지지만 어떤 사람들은 침착하게 모든 상황을 헤쳐나갑니다. 이 두 유형의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그 차이는 바로 체계화에 있습니다. 오늘은 뇌정지 오는 사람과 체계적인 사람의 10가지 결정적인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 업무 시작의 방식. 뇌정지 오는 사람. 뭐부터 시작해야 하지? 아침에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입니다. 메일함에 쌓인 50통의 메일, 쌓여가는 문서, 연이어 걸려오는 전화, 모든 것이 동시에 다가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결국 가장 쉽고 간단한 일부터 처리하기 시작하지만 중요한 일은 계속 미루게 됩니다. 체계적인 사람.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미리 준비해둔 당일 할 일 목록을 확인합니다. 전날 퇴근 전 10분 동안 다음날의 우선순위를 정해두었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 없이 즉시 중요한 작업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가장 높은 오전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을 처리합니다. 핵심 차이. 체계적인 사람은 시작의 관성을 극복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정보 관리의 방식. 뇌정지 오는 사람. 중요한 자료를 찾으려면 컴퓨터 바탕화면, 다운로드 폴더, 이메일 첨부 파일을 모두 뒤져야 합니다. 분명히 여기에 저장했는데 라는 말을 자주 하죠.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만 하루에 30분 이상을 소비하기도 합니다. 체계적인 사람. 모든 정보는 미리 정해둔 체계에 따라 분류되어 저장됩니다. 프로젝트별, 주제별, 날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필요할 때 10초 안에 필요한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저장소와 검색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합니다. 핵심 차이. 체계적인 사람은 정보를 기억하지 않고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3. 스트레스 대처 방식. 뇌정지 오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하면 당황부터 합니다. 감정에 휩싸여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증상만을 해결하려고 급급합니다. 스트레스는 쌓이고 문제는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체계적인 사람. 우선 현황을 파악해보자.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미리 준비해둔 위기 대응 체크리스트를 참고합니다. 문제를 몇 가지 단계로 분해하고 각 단계별 해결책을 시스템적으로 적용합니다. 감정은 뒤로 미루고 논리적으로 대처합니다. 핵심 차이. 체계적인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시스템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4. 시간 관리의 방식. 뇌정지 오는 사람.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 와, 벌써 이렇게 늦었어? 를 반복합니다. 계획 없이 일을 처리하다 보니 중요한 일은 시간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합니다. 항상 시간에 쫓기는 느낌입니다. 체계적인 사람. 시간 블록 관리법을 사용합니다. 하루를 몇 개의 블록으로 나누고 각 블록마다 특정 작업에 집중합니다. 회의, 이메일 확인, 집중 작업 등 각각의 시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불필요한 문맥 전환을 최소화합니다. 핵심 차이. 체계적인 사람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합니다. 5. 의사결정 방식. 뇌정지 오는 사람. 어떤 게 더 나을까? 작은 결정 하나에도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점심 메뉴 고르기부터 중요한 비즈니스 결정까지 모든 결정이 부담스럽습니다. 결정을 미루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체계적인 사람. 의사결정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소한 결정은 10초 안에 결정하는 10초 법칙을 적용하고 중요한 결정은 장단점 비교표나 의사결정 매트릭스를 사용합니다. 결정의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고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핵심 차이. 체계적인 사람은 의사결정의 기준이 명확합니다. 6. 목표 설정과 실행 방식. 뇌정지 오는 사람. 올해는 꼭 성공해야지 라는 막연한 목표만 씁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단계가 없습니다. 1월에는 의욕이 넘치지만 3월이 되면 이미 목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체계적인 사람. 스마트 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큰 목표를 작은 단계로 분해하고 각 단계마다 마감일과 책임자를 명시합니다. 주간 월간 점검 시스템을 통해 꾸준히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수정합니다. 핵심 차이. 체계적인 사람은 목표를 시스템화합니다. 7. 학습과 성장 방식. 뇌정지 오는 사람. 공부해야 하는데 는 생각만 하고 실행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배워야 할지,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관련 자료를 모으기만 하고 실제로 학습하지는 않습니다. 지식은 조각나 있고 체계가 없습니다. 체계적인 사람. 학습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학습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합니다. 배운 내용은 즉시 노트에 정리하고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해보면서 지식을 체화합니다. 꾸준한 복습 시스템으로 장기 기억으로 전환합니다. 핵심 차이. 체계적인 사람은 학습에도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8. 대인관계 관리 방식. 뇌정지 오는 사람. 아차, 그분 생일 깜빡했네. 중요한 약속과 기념일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연락처는 낙서장처럼 뒤죽박죽이고 중요한 비즈니스 연락처를 분실하기도 합니다. 관계관리에 소홀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계적인 사람. 연락처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연락처, 개인 연락처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중요한 기념일과 약속은 캘린더에 미리 등록해두고 알림을 설정합니다.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해야 할 사람들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관리합니다. 핵심 차이. 체계적인 사람은 관계도 관리의 대상으로 봅니다.
9. 실패와 좌절 대응 방식. 뇌정지 오는 사람. 다시는 이런 일을 안 당해야지 라고 다짐만 합니다. 하지만 실패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도전 자체를 회피하게 됩니다. 체계적인 사람. 실패 복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가 발생하면 즉시 원인 분석을 시행하고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 장치를 마련합니다.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문서화하여 팀원들과 공유합니다. 실패를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로 봅니다. 핵심 차이, 체계적인 사람은 실패도 데이터로 활용합니다. 10. 여가시간 활용 방식. 뇌정지 오는 사람. 드디어 주말이다. 무엇을 해야 하지? 휴식도 계획 없이 보내다 보니 TV 앞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SNS를 무의미하게 스크롤하며 시간을 낭비합니다. 월요일이 되면 주말에 뭐 했지? 라는 후회만 남습니다. 체계적인 사람. 여가 시간도 의식적으로 계획합니다. 휴식, 취미, 가족과의 시간, 자기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균형 있게 배분합니다. 단순한 휴식을 넘어서 자신에게 진정한 재충전이 되는 활동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핵심 차이, 체계적인 사람은 휴식도 적극적으로 관리합니다. 결론,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 10가지 비교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사람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체계화라는 기술을 훈련한 보통 사람입니다. 뇌정지 오는 사람과 체계적인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이렇습니다. 뇌정지 오는 사람은 매번 상황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사람은 한번 시스템을 설계하고 그것을 실행할 뿐입니다. 체계화는 단순히 정리정돈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철학이자 자신의 정신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좋은 소식은 체계화 능력은 누구나 배우고 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스템을 구축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당신의 두뇌는 비로소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얻게 될 것입니다. 뇌정지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은 시스템 만들기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오늘이 그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